안녕하세요. 사라즈문의 사라입니다. 이번 겨울에 큰 사랑을 받았던 뉴 그레니스 모자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도안이 담긴 PDF 파일과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모자 패턴으로 실을 달리하여 겨울 모자, 봄 모자, 여름 모자로 만들어 보세요. 이 모자는 총 5개의 모티브와 챙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모티브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모티브는 총 7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단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매직링을 만들어 주세요. 만드는 방법은 저와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직링을 만든 후에 사슬뜨기를 3번 해서 기둥코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매직링에 바늘을 넣어 긴뜨기를 해줍니다. 한번 긴뜨기 한 다음에 사슬코 한번, 또 긴뜨기 한번, 사슬코, 그러니까 사슬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 세트를 긴뜨기가 총 7개가 될 때까지 반복해 줍니다. 그러면 처음 세운 기둥코와 합쳐서 총 8개의 긴뜨기가 된 것처럼 보이는 1단이 완성이 될 거예요. 앞서 매직링은 저와 동일하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수업을 몇 번 해보니까 매직링을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다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편하신 대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긴뜨기 하고 사슬뜨기를 해준 다음에 하나, 둘, 총 8개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처음에 만든 기둥코와 만나게 될 거예요. 그 기둥코의 3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를 하고 실을 적당히 남긴 후에 앞으로 뽑아서 마무리해주세요. 모든 마무리는 앞으로 모든 단마다 동일합니다. 매직링 뒤에 실을 잡아당겨서 구멍을 좁혀주세요. 1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실을 왼손에 감아서 1단에 연결해 볼게요. 긴뜨기와 긴뜨기 사이에 사슬코에는 아무 사슬코에나 이제 시작을 해도 되는데, 저는 이 뒷실을 감추면서 뜨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실이 나와 있는 첫 번째 사슬코에 코바늘을 넣어서 뒷실을 걸어서 나올게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3번 해줍니다. 이게 기둥코가 된 거고요. 같은 코에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 2코, 구슬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1번, 2번, 한 번 더 3번 해줍니다. 이번에는 왼쪽 옆에 사슬코 부분, 즉 비어 있어 보이는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 3코, 구슬뜨기를 해줍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한꺼번에 걸어서 빼줄 거예요. 그리고 사슬코를 한번 떠주시고요. 사슬뜨기를 한번 하는 거죠. 그리고 2번의 사슬뜨기를 더해서 총 3번의 사슬뜨기를 하면 또 한 유닛이 완성이 되었어요. 뒷실을 잘 감추면서 겹쳐 잡고 감추면서 또 한번 긴뜨기 3코 구슬뜨기를 해줄게요. 구슬뜨기를 할 때 예쁘게 만드는 요령이 있어요. 한꺼번에 뽑아서 모아주기 전에 보세요. 긴뜨기를 바늘 한번 걸어서 밑에 구멍에 1번, 2번, 3번 뽑은 다음에 높이를 위로, 코바늘을 위로 잡아당겨서 실의 높이를 충분히 맞춰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첫 번째 사슬뜨기는 바짝 당겨주는 느낌으로 해야지 이 구슬뜨기가 볼록하게 예쁘게 되거든요. 이거를 아랫단에 긴뜨기와 긴뜨기 사이에 사슬 코마다
이 구슬뜨기를 해주면 총 8개의 구슬뜨기가 완성이 되고 꽃잎이 8개인 꽃 모양이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몇 개인지 한번 세볼게요. 7개, 1개 더 해야 되네요. 이제 마지막 구슬뜨기를 해줄게요. 뒷실을 잘 감추면서, 뒷실을 감추면서 하는 게 어려우면 굳이 감추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돗바늘로 마무리해주면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 사슬뜨기 3번을 해주고요. 처음 만든 구슬뜨기에 첫 번째 사슬코, 그러니까 구슬뜨기가 모여있는 코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뒷실을 어느 정도 남기고 실을 앞으로 뽑아서 마무리해줍니다. 매직링도 다시 한번 잡아당겨서 잘 마무리해주면 2단까지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색상 실로 1, 2단 복습을 한번 하는 의미로 떠볼게요. 똑같이 매직링을 한번 만들고 기둥코를 세운 다음에 긴뜨기 한번, 사슬뜨기 한번 이 세트를 7번 반복해주세요. 그러면 기둥코를 포함해서 긴뜨기가 마치 8개 한 것 같은 이제 모양이 될 텐데요. 긴뜨기가 8개이기 때문에 긴뜨기 사이의 공간도 8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2단에 그 사이 공간마다 꽃잎을 만들어 줄 거잖아요. 그러면 총 8개의 꽃잎이 나오겠죠? 마지막은 기둥코에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 해줬고요. 똑같이 매직링을 좁혀줍니다. 1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실을 가지고 와서 앞서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1단의 긴뜨기와 긴뜨기 사이의 공간에서 실을 끌어와서 기둥코를 세우고 긴뜨기 2코 구슬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 긴뜨기 2코 구슬뜨기여도 옆에 기둥코까지 합쳐져서 이제 긴뜨기 3코 구슬뜨기와 비슷한 볼륨이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3번 해주고 이 과정을 총 7번 더 반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꽃잎이 8장인 꽃의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사슬뜨기 3번을 해준 다음에 첫 번째 구슬뜨기 유닛에 첫 번째 사슬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뒷실을 남기고 실을 앞으로 뽑아주세요. 그리고 매직링이 느슨해졌을 테니까 한번 당겨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총 5개의 꽃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이제 3단을 시작할 텐데요. 3단은 꽃의 잎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컬러를 선택하면 좋아요. 자, 왼손에 새로운 실을 감아서 가지고 왔어요. 아래에 꽃잎과 꽃잎 사이 사슬뜨기 3번 한 곳에서 시작할 거예요. 거기서 실을 뽑아와서 3번의 사슬뜨기로 기둥코를 세웁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 한길 긴뜨기를 2번 해주세요. 그러면 총 3번의 한길 긴뜨기를 한 것처럼 모양이 보이죠? 여기에 사슬뜨기 2번으로 모서리를 만들어 주고요. 다시 같은 곳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1번, 2번, 3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슬뜨기 2번 해주세요. 이 다음 모서리는 한번 건너뛰고 그 다음 꽃잎과 꽃잎 사이에 만들어 줄 거예요. 한길 긴뜨기를 1번, 2번, 그리고 3번 떠준 다음에 사슬뜨기를 2번 만들어 주세요. 이 사슬뜨기를 한 부분이 모서리가 되는 거예요. 또 한길 긴뜨기를 또 같은 곳에 3번 해줍니다. 두 번째 모서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면이 만들어졌죠. 사슬뜨기를 2번 한 다음에 또 아래에 빈 공간을 한 번 건너뛰고 그 다음 꽃잎과 꽃잎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3번, 사슬뜨기 2번, 한길 긴뜨기 3번 하는 세트를 한 번 더 해줍니다. 1번, 2번, 3번. 즉 1, 2단을 그 동그란 모티브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3단에서는 그거를 네모난 형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인 거예요. 그 모서리를 만들어야겠죠. 사각형에. 그리고 사슬뜨기 2번 해서 아래에 이 단도 한번, 이 구멍도 한번 건너뛰고요. 그 다음 꽃잎과 꽃잎 사이에 또 모서리 뜨기 세트를 한번 해줍니다. 한길 긴뜨기 3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사슬뜨기 2번으로 모서리, 마지막 모서리죠. 만들어준 다음에 또 한길 긴뜨기를 3번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슬뜨기를 2번 해주고 나면 처음에 만들었던 기둥코를 만날 거예요. 기둥코에 1번, 2번, 1개, 2개, 3번째 코에서 3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면 돼요. 빼뜨기를 한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실을 자르고 앞으로 뽑아주세요. 이렇게 3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3단을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저는 5개의 모티브를 2개, 3개로 나눠서 안에 꽃 모양을 다른 색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오렌지 색상으로 만들었고 이건 핑크 색상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모서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모서리는 한길 긴뜨기 3번, 사슬뜨기 2번, 한길 긴뜨기 3번 세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첫 번째에만 기둥코를 한길 긴뜨기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길 긴뜨기를 2번 한 거고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슬뜨기 2번을 해서 아래에 떠야 되는 꽃잎과 꽃잎 사이 하나를 건너뛰었고요. 그 다음 코에 이제 바늘을 넣어서 또 모서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3단의 과정을 거쳐야지 총 7단으로 만든 이 모티브가 그레니 스퀘어라고 했잖아요. 스퀘어의 형태를 갖추거든요. 이 과정을 잘 이해하면 나중에 나만의 모티브를 만들 때에도 활용하기가 좋아요. 중간에 하트 모양이라든지 뭐 햇잎 모양의 모티브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결국에는 같은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중간에 1, 2단의 모티브가 동그란 모양이면 3단에 이제 모서리를 만들면서 네모나게 만드는 이 과정을 응용을 해서 네모난 모티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모서리 3개를 만들었고요. 사슬코 2개를 떠주고 이제 마지막 모서리를 만듭니다. 저는 모티브 하나하나를 완성해 가면서 만드는 것보다 동시다발적으로 1단을 만들 때 5개를 만들고 2단을 또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총 5단까지 갔을 때 5개의 5단이 완성된 모티브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선호해요. 그래야지 매 단에 그 손으로 익힌 감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좀 속도를 붙여가지고 모티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기둥코 3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제가 조금 얇은 실로 3단을 떠서 조금 빡빡한데 잘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3단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4단을 만들 차례인데요. 마찬가지로 실을 왼손에 감아서 가지고 와주세요. 다른 곳에서 시작해도 되지만 헷갈리지 않게 도안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3단을 마무리하고 시작한 바로 그 코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 코에 바늘을 넣어 실을 앞으로 뽑아오고 사슬뜨기를 3번 해서 기둥코를 만들어주세요. 1,
2, 3. 아랫단에 기둥코와 한길 긴뜨기 사이의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한번 해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옆 코에 한길 긴뜨기를 한번 더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3단에 사슬뜨기로 만든 모서리 부분이 나와요. 거기에 코바늘을 넣어서 그러니까 그냥 빈 곳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길 긴뜨기를 2번 더 해주세요. 1번, 2번. 뒷실을 잘 감추면서 해주세요. 이제 사슬뜨기를 2번 해서 모서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 한길 긴뜨기를 또 2번 해주세요. 이렇게 4단에 첫 번째 모서리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면을 만들 차례예요. 이제 한길 긴뜨기를 할 차례인데요. 이렇게 아래에 한길 긴뜨기 한 코에 앞쪽 코에 차례대로 1, 2, 3 총 3번의 한길 긴뜨기를 할 수도 있고요. 뒤쪽 코에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뒤쪽 코에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할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하나, 그 뒤쪽 코라는 게 아래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래 기준으로 한길 긴뜨기에 뒤에 해당하는 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코가 조금 어려울 텐데 잘 모양을 보고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를 3번 더 해줄 텐데 2단에 비어있는 꽃잎코에 걸어서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실을 끌어와서 위로 충분히 당겨서 높이를 맞춘 다음에 한길 긴뜨기를 해줘야지 모양이 반듯하게 예쁘게 나와요. 그렇게 한 번 더 한길 긴뜨기를 합니다. 3번 해주었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옆에 코에 바로 한길 긴뜨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아래 기준으로 한길 긴뜨기 앞코에부터 시작을 해서 한길 긴뜨기를 3번 해줄 거예요. 둘, 그리고 셋. 그렇게 코를 앞뒤로 바꿔가면서 떠준 이유는 그래야지 중간에 코가 모여서 예쁘기 때문이에요. 이제 또 모서리 코를 또 만들어 볼게요. 한길 긴뜨기를 2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2번 해서 모서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한길 긴뜨기를 2번 해주세요. 다음에 면을 만들 때는 모든 코마다 한 번씩 한길 긴뜨기를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이 중간으로 몰릴 수 있게 뒤쪽 코를 따져서 3번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 마지막 코가 어려울 건데 잘 보고 잘 이제 조심해서 한길 긴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2단에 비어있는 코에 바늘을 걸어서 한길 긴뜨기를 해줄 때 걸어서 올라올 때 길이를 잘 당겨주세요. 이 다음에는 중간에 지금 방금 만든 한길 긴뜨기로 코가 모일 수 있게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3단에 한길 긴뜨기 앞쪽 코에부터 시작을 해서 3개의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이제 마지막 한길 긴뜨기죠. 그리고 이제 모서리 만들 차례예요. 1번, 2번, 그리고 사슬뜨기 2번 해서 모서리 만들어졌고요. 또 한길 긴뜨기 2번 해주세요. 이번에도 이 뒤쪽 코 뒤로부터 따져서 1, 2, 3
총 3개 한길 긴뜨기를 해줄 텐데요. 이거는 꼭 필수가 아니라 자기가 편한 대로 앞쪽 거부터 따져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당겨서 아래에서 끌어올 때는 특히 그 높이를 맞춰서 한번 당겨 올라온 다음에 한길 긴뜨기를 해주세요. 3번.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 한길 긴뜨기 앞쪽 코부터 3코를 세서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이 나오죠. 모서리 세트는 한길 긴뜨기 2번, 사슬뜨기 2번, 한길 긴뜨기 2번으로 모서리가 만들어져요. 사슬뜨기 2번, 그리고 한길 긴뜨기 2번. 그 다음에도 이제 이 면의 중심 쪽으로 코가 몰려가게 하기 위해서 앞이 아닌 뒤에 코를 넣어서 할게요. 이게 필수는 아니지만 이런 걸 조금씩 맞춰주면 나중에 완성했을 때 완성도가 올라가거든요.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요. 왜냐면 이 아래에서 걸어오는 이 세 개가 약간 느슨하게 옆이 보이면 나중에 완성했을 때 예쁘지가 않아요. 이제 마지막 한길 긴뜨기를 한 번 더 할게요. 그러고 나면 처음에 만들었던 기둥코를 만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 기둥코에 세 번째 1, 2, 3, 세 번째에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고 가위로 잘라서 마무리해주세요. 자, 이렇게 4단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5단은 예쁜 테두리를 두르는 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왼손에 실을 감아서 가지고 옵니다. 5단이야말로 아무 코에서나 시작해도 되는데 저는 뒷실을 감추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시작 코의 왼쪽 한쪽 옆 코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코바늘을 넣어서 뒷실을 걸어서 앞으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쭉 할 거기 때문에 기둥코는 한 번만 세우고요. 그 기둥코를 세운 자리에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래 코에, 그러니까 코마다 그냥 짧은뜨기를 쭉 떠주면 돼요. 모서리가 나올 때까지. 자, 이렇게 모서리가 나왔어요. 모서리엔 짧은뜨기 1번, 사슬뜨기 2번, 짧은뜨기 1번으로 모서리 세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랫단의 한길 긴뜨기 앞쪽 코부터 시작해서 짧은뜨기를 또 한번 쭉 시작해주세요. 이것도 설정하기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처럼 모든 긴뜨기의 앞쪽 코에 코를 뜨겠다고 결정을 하거나 뒤쪽 코에 코를 뜨겠다고 결정하고 떠야지 코수가 맞춰져요. 앞에도 코에 떠주고 뒷코에도 떠주면 코수가 하나씩 또 늘어나겠죠. 저는 그 면마다 이번에는 아랫단에 한길 긴뜨기 앞쪽 코에 있는 코부터 이제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앞에 4단 뜰 때는 제가 모양에 따라서 앞쪽, 뒤쪽을 바꿔서 떴었거든요. 뒷실을 잘 겹쳐 잡고 감추면서 짧은뜨기를 계속 해줍니다. 모서리가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모서리가 나오면 짧은뜨기 1번, 사슬뜨기 2번, 짧은뜨기 1번. 두 번째 모서리가 만들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앞쪽 코부터 시작해서 짧은뜨기를 코마다 해줍니다. 이게 짧은뜨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 그 아랫단의 긴뜨기에 왔을 때, 한길 긴뜨기에 왔을 때 뒷코까지 떠주면 안 돼요. 뒷코는 모서리 세트예요. 이렇게 쭉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여기까지 떠주면 이제 두 번째 모서리가 만들어졌어요. 이 다음에는 이제 다시 모서리 세트를 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면이 아니에요.
모서리 세트니까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사슬뜨기 두 번, 한 번 더 짧은뜨기. 이 다음부터 또 면 세트 시작이에요. 아래에 한길 긴뜨기 중심으로 앞뒤 코가 있는데 면을 뜰 때에는 앞쪽 코부터 넣어가지고 앞쪽 코만 따져가지고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길 긴뜨기의 차례가 왔을 때 그 앞에까지만 떠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다음에는 모서리예요. 짧은뜨기 한 번, 사슬뜨기 두 번, 짧은뜨기 한 번. 그 다음에 또 바로 보이는 코에 짧은뜨기를 한 개씩 차례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처음 세운 그 기둥코죠. 그러니까 처음 만든 시작코 부분을 만나게 돼요. 여기 아까 그 시작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을 남기고 잘라서 앞으로 뽑아서 완성을 해줍니다. 이제 6단을 떠줄 차례예요. 6단은 한 면에 곡선이 3개 있는 형태로 떠줄 텐데요. 마찬가지로 어느 면에서 시작해도 무관하지만 실을 숨길 수 있도록 저는 뒷실이 포함이 된 면의 모서리에서 시작할 거예요. 5단의 모서리 부분, 그러니까 사슬코 부분 두 번째 사슬코에서 빼뜨기로 실을 앞으로 빼준 다음에 사슬뜨기를 한 번 더 해줍니다. 이 사슬뜨기는 꼭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했고요. 이 코에 다음 코 한 개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5번 해줍니다. 한 번, 두 번, 하는 과정에 뒷실을 잘 겹쳐잡고 숨기면서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일부러 이 곡선 유닛을 홀수로 맞췄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코가 중심이 되어서 연결하기가 쉬워요. 이제 마지막 5번째 한길 긴뜨기를 뜨고 나면 2개의 코를 건너뛰고 세 번째 코, 하나, 둘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곡선을 마무리해 줍니다. 빼뜨기. 두 번째 곡선은 지금 빼뜨기 한 곡선에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를 5번 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얘기한 것처럼 홀수로 만든 이유가 나중에 연결할 때 이제 정확하게 세 번째 코가 중심인 걸 찾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홀수 코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곡선도 지금 이 한길 긴뜨기를 하고 있는 코에 하나, 2개의 코를 건너뛰고 그 아까 시작한 코가 되겠네요. 아랫단에. 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곡선은 지금 빼뜨기를 해준 코에 한 코 건너뛴 코, 그러니까 두 번째 코에 넣어서 시작할 거예요. 한 코 건너뛴 코에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3번 해줍니다. 이렇게 마지막 5번째 한길 긴뜨기를 하고 나면 모서리가 나와요. 2개 건너뛰고 모서리가 나오죠. 이 모서리 사슬코 2개 중에 첫 번째 사슬코에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면이 완성이 되었어요. 두 번째 면의 시작은 두 번째 사슬코에 빼뜨기를 해준 다음에 시작할 거예요. 지금 빼뜨기를 해준 코에 바로 다음 코 한 코 건너뛰어서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5번 해줄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그 코에 두 개 건너뛴 코,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곡선을 완성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뜨다 보면 아래 코수가 딱딱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두 개의 코 차이는 저는 굳이 수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떠줍니다. 그래도 나중에 모양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 또 두 번째 곡선 유닛을 뜨고 있어요. 셋, 넷, 다섯. 마지막 한 개 긴뜨기를 뜬 다음에 그 코에서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코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두 번째 곡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다섯 번 해서 곡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네, 다섯. 그럼 모서리가 나오죠? 모서리 첫 번째 사슬코에 빼뜨기 한 다음에 이게 마무리예요. 이제 시작을 할 때는 두 번째 사슬코에 빼뜨기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코에 한 코 건너뛴 다음 코, 한 코 건너뛴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다섯 번 해줄 거예요. 모자 사이즈를 아주 조금만 키우고 싶을 때는 이 곡선 유닛을 한길긴뜨기 6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이즈가 조금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게 사이즈를 키우고 싶으면. 근데 그럴 때 약간은 이제 어려운 점이 나중에 곡선끼리 이제 연결을 할 때 아무래도 짝수코니까 중심코를 찾기가 조금 뭐 어느 코로 세 번째, 네 번째 어느 코로 설정을 해도 나중에 모자가 조금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곡선 하나, 둘, 셋. 이 과정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래 코스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세 번째 곡선을 만들었을 때 얼추 모서리가 나오면 뭐 한두 개 코가 좀 더 남거나 부족해도 그대로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곡선 면의 차례예요. 한길긴뜨기를 5번 만들어줍니다. 한길긴뜨기 해준 다음에 두 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 이것도 이제 곡선이 완전히 대칭이 되려면 앞에도 두 코 건너뛰고 뒤에도 두 코 건너뛴 게 좋겠지만 제가 이제 그 면의 코스를 셌을 때 그렇게 하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임의로 정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코로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빼뜨기. 마지막 곡선이에요. 한길긴뜨기 5번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서리가 나오죠. 모서리 부분에 빼뜨기를 하여 첫 번째 사슬코 부분에 빼뜨기를 해서 가위로 잘라서 마무리해 줍니다. 저는 여기까지 뜬 후에 뒷실을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한 번에 뒷실을 정리해도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너무 귀찮아지기도 하고 실을 대충 숨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뒷실을 정리하면서 만들어줘야 내가 만드는 모티브 모양이 반듯하게 잘 나왔는지 색감의 배치가 괜찮은지가 잘 보여요. 실을 정리할 때는 코바늘을 사용하셔도 돼요. 저처럼 돗바늘을 사용해도 되고요. 모자의 특성상 썼다 벗었다 할 때마다 모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특성이 있으니 실을 숨길 때도 너무 실을 잡아당기면서 숨긴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여유를 두고 숨겨주세요. 저는 뜰 때 이미 어느 정도 감추면서 떠줬기 때문에 남은 뒷실은 간단하게만 숨겨서 자를 거예요. 이제 마지막 7단을 만들 차례예요. 7단은 하나의 단이라기보다는 4개의 모서리 곡선이에요. 모서리에 인접한 두 곡선 사이에서 7단을 떠줄 건데요.
두 곡선 중 오른쪽 곡선의 왼쪽에서 두 번째 코에, 그러니까 중심 세 번째 코의 옆 코에서 실을 뽑아서 시작해 줄 거예요. 그리고 모서리 코에 코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5번 해줄 텐데, 아래에 5단, 그 테두리 단에 있는 모서리 코에 넣어줘야지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하늘색 코가 아니고 초록색 코, 2단 아래의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5번 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홀수로 만든 이유는 나중에 연결할 때 코를 색이 좋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해서 조금 모서리 코는 바짝 당겨서 촘촘하게 뜬다는 느낌으로 떠주세요. 지금 4개를 만들었고요. 5번째 한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곡선의 첫 번째, 두 번째 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두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걸 3번 더 반복해서 총 4개의 모서리 곡선을 만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곡선의 왼쪽에서 두 번째 코에서 시작할게요. 이렇게 바로 빼뜨기 한 다음에 한길 긴뜨기 하는 게 어려우면 저처럼 지금 사슬뜨기를 한 번 더 해줬거든요. 빼뜨기 한 다음에. 그렇게 곡선을 시작하셔도 돼요. 총 5개의 한길 긴뜨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왼쪽 곡선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저는 뒷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 모서리 곡선 같은 경우에는 각 4개의 모서리를 실을 잘라가면서 뜨기 때문에 뒷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정리를 해주면서 넘어가 주세요. 그게 아니면 진짜 모서리 쪽은 나중에 정리를 하기가 귀찮거든요. 그리고 모서리 쪽이 모든 모티브랑 또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단단하게 잡아당겨 가면서 꼼꼼하게 모서리를 그 뒷실을 숨겨주세요. 첫 번째 지금 뜨고 있는 그 모티브만 7단까지 이렇게 다 완성을 할 거고요. 이 두 번째 모티브부터는 6단, 즉 곡선 모티브를 그 단을 뜨는 과정에서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된 거를 5개 만드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모티브만 이렇게 다 완성을 할 거예요. 나머지는 5단까지만 떠주세요. 그리고 그 5단까지 뜬 모티브, 두 번째 모티브를 가져와서 이제 연결을 하면서 6단을 떠줄 거예요. 두 번째 모티브의 마지막 곡선면을 뜰 때 연결을 해줄 텐데요. 마지막 곡선면에 첫 번째 곡선을 2코까지 떠주세요. 2개의 한길 긴뜨기를 해줬어요. 이제 3번째 한길 긴뜨기를 할 때 연결이 될 부위에 곡선에 있는 중심코, 그러니까 3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원래 코에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때 헷갈리지 않게 한 번 빼주고 남은 2코는 같은 코라고 생각해주고 한 번에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은 2코 한길 긴뜨기를 2번 같은 코에 해줍니다. 한 번, 2번. 그리고 2코를 건너뛰어서 3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한 코 건너뛴 곳에 한길 긴뜨기를 2번 해줍니다. 그리고 3번째 한길 긴뜨기를 뜰 때 또 옆에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중간 곡선의 중간 코, 가장 튀어나온 코, 3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같이 한길 긴뜨기, 건체로 같이 한길 긴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연결이 되었죠. 그리고 한길 긴뜨기를 2번 더 해줍니다. 한 번, 2번. 그리고 2코를 건너뛴 3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코 건너뛴 두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를 2번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길 긴뜨기를 할 때 마찬가지로 다른 모티브에 이제 보이죠? 연결 부위가 중심에 있는 코에 바늘을 넣은 채로 원래대로 한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는 원래대로 2번 더 한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모서리가 나와요. 거기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를 하고 실을 잘라서 앞으로 빼주세요. 그러면 2개의 모티브가 연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7단을 떠주면서 또 옆에 모티브와 연결을 해줄 텐데요. 이제 모자의 위쪽은 좀 좁아야 되고 아래쪽은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7단을 연결할 때는 모자 위쪽으로 잡은 쪽만 7단을 서로 연결을 하고 아래쪽은 연결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지금 잡은 쪽이 모자 위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7단을 옆에 모티브와 연결시켜주면서 할 거예요. 연결된 코가 중심 코니까 그 바로 옆 코에 시작할게요. 빼뜨기를 해서 가져온 다음에 아까 한 거와 똑같이 초록색 단 5단에 모서리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2번 해줍니다. 뒤를 잘 잡아당겨 가면서 해주세요. 한번. 저는 숨기면서 해줄 거예요. 겹쳐서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옆에 옆 모티브의 7단 모서리 곡선 중에 중간 중심에 있는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이 상태로 이걸 건 채로 원래 코에 하던 대로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때 이 코가 늘어지지 않게 줄을 잘 당겨가면서 해줘야지 나중에 연결이 깔끔해지거든요. 한 번 한길 긴뜨기. 뺄 때 어려워요. 한 번에 잘 빼주세요. 그 다음에 남은 한길 긴뜨기를 2번 해줍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총 5개의 한길 긴뜨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왼쪽에 곡선을 만나게 돼요. 그 곡선에 또 세 번째 코가 아닌 2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모티브의 윗부분이 연결이 되었어요. 이제 모티브 아랫부분에 7단을 떠줄 거예요. 아랫부분은 연결하지 않아요. 그냥 따로 떠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곡선 사이에서 이제 곡선과 곡선 그 모서리 사이에서 시작을 해줄 텐데요. 5단에 6단이 아닌 5단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5번 해준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요. 5번. 그리고 지금 연결된 코가 중심 코잖아요. 그 옆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잘라서 앞으로 뽑아주면 보이죠? 위에는 연결이 되어서 지금 살짝 사다리꼴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다른 모티브도 연결을 해줄 텐데요. 윗부분은 7단까지 연결을 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위에가 좁고 아래가 벌어진 형태로 계속 쭉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렇게 3개의 모티브를 연결한 다음에 저는 또 중간중간에 뒷실을 정리를 해주면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네 번째 모티브는 이제 동그랗게 말려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모티브를 한 다음에 뒷실을 정리하면 좀 귀찮거든요. 네 번째 모티브를 연결하기 전에 뒷실을 정리하고 넘어가 주세요. 이제 네 번째 모티브는 중간을 동그랗게 잇는 모티브이기 때문에 한쪽 면이 아니라 양쪽 면이 서로 모티브에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연결을 해줄 첫 번째 면에 곡선을 찾아서 곡선의 세 번째 코를 찾아서 똑같이 앞서 배운 방법대로 연결을 하면서 한 면을 떠줍니다.
물론 모티브를 하나하나 다 완성해서 나중에 다른 실로 이제 돗바늘과 다른 실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방법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티브를 다 만든 다음에 연결하는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너무 정리해야 되는 뒷실도 많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뜨면서 연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담지 주의할 점은 아무 생각 없이 모티브를 이제 보통 모티브 담요나 가방 뜨는 대로 모티브를 다 완성한 모티브를 5개 만드시면 안 돼요. 한 개를 모티브를 완성을 하고 나머지 4개는 5단까지 완성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뜨고 있는 단이 6단인데 6단을 뜰 때 이제 연결을 하면서 떠주는 거죠. 지금 4번째 모티브에 첫 번째 면을 연결하고 있어요. 특히 곡선을 뜰 때 한길 긴뜨기를 2번 해준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한길 긴뜨기를 옆에 있는 모티브랑 연결하면서 떠주잖아요. 그때 걸어온 코가 늘어지기가 쉽거든요. 아무래도 2개의 코를 동시에 걸고 지금 보시면 이 코에 바늘을 넣어서 걸 때 코가 늘어지기가 쉬워요. 그럼 나중에 그 느낌이 깔끔하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최대한 왼손에 실을 바짝 당겨가면서 떠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길 긴뜨기를 한 번 더 해주고 모서리에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4번째 모티브는 한 면만 떠준 다음에 2번째 면부터 연결을 하면서 넣어야 돼요. 지금 뜨고 있는 면은 모자의 윗부분이 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서 이제 시작과 끝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의 띠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한길 긴뜨기를 2번 떠준 다음에 3번째 한길 긴뜨기는 옆 모티브와 함께 걸어서 그리고 실을 바짝 당기고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한 번 빼고 이건 한꺼번에 다. 그러니까 옆 모티브를 건 코를 코가 있다고 따지지 않고 떠주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빼뜨기를 해서 완성을 해주고 한 곡선 완성을 했고요. 2번째 곡선도 한길 긴뜨기 1번, 2번, 그리고 옆 모티브 가져와서 코를 넣은 상태로 한길 긴뜨기 1번, 그리고 지금 걸려있는 3개의 코를 한 번에 빼야 돼요. 그리고 한길 긴뜨기를 2번 더해서 2번째 곡선도 완성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연결이죠. 한길 긴뜨기를 2번 해준 다음에 3번째 한길 긴뜨기는 옆에 모티브에 있는 코와 함께 걸어서 한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이때 실은 바짝 잘 당겨주세요. 그리고 2번의 한길 긴뜨기를 더하면 4번째 모티브까지 연결이 됐어요. 물론 이제 4번째 모티브에 7단을 연결해줘야 되죠. 가위로 잘라서 실을 앞으로 빼줍니다. 자, 이제 모자의 옆면이 동그란 띠 형태로 완성이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윗부분에만 7단을 연결하는 걸 마지막 4번째 모티브에도 만들어줘야겠죠? 위아래 헷갈리지 않게 구분을 잘 하면서 떠주세요. 저도 만들면서 나중에 봤더니 아래까지 연결돼 있고 이래서 다시 풀어서 뜨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뜨고 있는 부분은 윗부분이라서 옆에 모티브의 7단, 그러니까 모서리 곡선이랑 연결을 하면서 떠줄 거예요. 모서리 곡선의 3번째 코에 같이 넣어서 이쪽에 3번째 한길 긴뜨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2번의 한길 긴뜨기를 더해줄 거예요. 이 모서리 곡선을 뜰 때는 한
단계 낮은 코바늘 호수로 떠주셔도 좋아요. 왜냐면 모서리 곡선은 좀 촘촘할수록 좋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왼쪽 곡선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7단도 연결을 해줄 거예요. 뒷실을 잘 당기면서 겹쳐 잡고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는 옆에 곡선에 걸어서 해줄 거예요. 옆에 곡선에 세 번째. 중간 코라서 구분이 딱 잘 될 거예요. 건 채로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이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한길긴뜨기를 한 다음에 옆에서 두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가위로 자릅니다. 이게 지금 모자의 윗부분이잖아요. 이제 아랫부분 7단은 서로 연결하지 않고 따로따로 떠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뒤에 뒷실을 잘 겹쳐 잡고 떠주면 나중에 편해요.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주세요. 그리고 빼뜨기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 모자 형태가 사다리꼴로 나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되게 고민을 해서 만든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 처음 샘플 모자는 이렇게 사다리꼴로 되어 있지 않고 아래 7단도 다 연결을 해서 조금 폭이 좁은 모자가 됐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아래만 7단 연결해주지 않으면 모자가 예쁜 사다리꼴이 나와요. 마지막 모서리 곡선입니다. 그리고 옆에 곡선에 연결된 코의 옆 코에 빼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뽑아주세요. 이 상태로 뒷실을 한번 다 정리를 해줍니다. 사다리꼴 예쁘게 나왔죠? 뒷실들을 한번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달아줄 거예요. 저는 정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모티브. 다섯 번째 모티브는 모든 그러니까 여섯 번째 단의 모든 면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5단까지만 떠서 와주세요. 똑같이 모서리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곡선을 만들어줄 때 두 번의 한길긴뜨기를 하고 세 번째부터는 아래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려야 딱 이렇게 위에 뚜껑이 덮여야 되기 때문에 중심 코에 곡선의 세 번째 코죠. 가장 높은 코에 바늘을 건 채로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아래에 깔려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모티브는 지금 코바늘에 걸려있는 모티브의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의 한길긴뜨기를 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옆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세 번째 코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 빼뜨기 한 코의 두 번째 옆 코에 한길긴뜨기를 5번 해줄 텐데 2번만 해준 다음에 우선 세 번째는 저 같이 걸어서 옆에 아래에 있는 모티브겠죠. 아래에 옆면이 될 모티브에 같이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저는 자꾸 뒷실을 숨겨가면서 뜨고 있는데요. 이게 저도 조금 뜨면서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무 신경이 쓰이고 어려우면 뒷실은 앞에 말한 대로
나중에 정리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내버려 두고 뜨셔도 돼요. 이제 두 번째 곡선을 떴고요.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모티브는 모든 그 곡선, 내가 만들어주는 곡선, 제가 그 서술에는 곡선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한 곡선을, 모든 곡선 유닛을 아래의 곡선 유닛과 연결해주면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단의 곡선 유닛을 연결하면서 뜨는 것은 사실 별로 안 어려울 거예요. 밑에서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 다섯 번째 모티브는 모서리 곡선도 다 아래와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나중에 조금 까다롭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뜰 때는 조금 코를 잘 구분해가지고 신경을 써서 떠줘야 되는데,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제가 8호 코바늘, 그러니까 이게 아마 5mm일 거예요. 8호 코바늘로 뜨고 있는데, 모서리 코바늘을 뜰 때는 한 치수 낮은 코바늘로 떠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이제 그 코를 딱 구분해 가지고 뜨기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대로 8호로 그냥 계속 떴거든요. 이제 두 번째 면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면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쭉 연결을 하면서 곡선 유닛을 떠나가고 있어요. 지금 저는 꽃잎 5장 중에서 이 모티브 5개 중에서 중간에 3개의 컬러는 같게 하고 2개의 컬러는 또 다르게 했는데요. 그냥 중간에 있는 꽃 모양의 컬러는 다 똑같이 5개로 만드셔도 무관해요. 저는 밑에는 짝수니까 2개 다르게 한 다음에 위에 지금 뚜껑이 되는 부분은 또 다른 걸로 해가지고 지금 달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5번째 모티브까지 뚜껑을 잘 연결하고 나면 이제 얼추 모자의 형태가 나와요. 네, 위에 뚜껑까지 다 만든 다음에 머리에 써보시면 얼추 이게 지금 사이즈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가늠이 좀 되실 거예요. 사실 그거는 옆에 옆면만 확인했을 때도 약간 머리띠처럼 머리에 써보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코에 넣어서 같이 떠줄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사이즈가 아주 큰 차이가 아니라 조금만 더 낙낙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지금 뜨고 있는 곡선 유닛을 6개의 한길 긴뜨기로 구성해서 떠주셔도 돼요. 단지 그럴 경우에는 서로 연결을 할 때 짝수니까 중심코가 없잖아요. 그러면 임의로 나는 그러니까 세 번째 코 아니면 네 번째 코가 되겠죠. 세 번째 코에 연결을 하겠다 또는 네 번째 코에 연결을 하겠다 이거를 정해놓고 연결을 쭉 해줘야지 통일성 있게 가지런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저와 비슷한 장력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도안에는 게이지도 적어놨는데 한 개의 모티브가 저와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지는 장력이라면, 그리고 저처럼 8호 코바늘을 사용하고 있고 이 코바늘에 맞는 실의 그 굵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똑같이 이렇게 곡선을 한길 긴뜨기 5개를 만들었을 때 딱 성인 평균 여성, 그 성인 여성의 평균 머리 둘레에 기분 좋게 딱 맞는 모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연결하는 게 불편해질 거예요. 왜냐면 모든 면이 다 연결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이 곡선 유닛을 뜨고 나면 이제 마지막 한 면만 남았어요. 저는 지금 보시면 모든 실의 굵기가 사실 8호 크기에 맞는 실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걸고 있는 이 5단 보이시죠? 이 초록색 5단 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얇은 실이고요. 청록색 실도 한 7호 정도로 뜰 수 있는 실인 것 같아요. 근데 8호로 뜨면서
조금 얇다 싶은 실은 살짝 넉넉하게 두고 낙낙하게 두고 지금 걸려있는 하얀색 실처럼 살짝 두꺼운 실은 조금 어, 장력을 좀 더 준다는 느낌으로 떠주면 서로 이렇게 느낌이 맞춰지거든요. 이제 마지막 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곡선 둘, 그리고 세 번째는 연결해서 마지막 연결이에요. 드디어 물론 이제 모서리에 연결이 남아있지만 마지막 곡선의 연결이에요. 세 번째 한길긴뜨기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한 번, 두 번 더 해주면 돼요. 한 번 더. 그리고 모서리 코에 빼뜨기 해주면 마지막 모티브까지 연결이 되었어요. 이제 모서리 코를 연결해 줄 차례인데요. 모서리 코의 세 번째 코를 서로 걸어줄 때 중요한 것은 아래 두 개의 모서리는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아래 두 개 모서리 곡선 중에 한 곡선에만 코를 넣어서 코바늘을 넣어서 연결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떠줘야 돼요. 두 개의 코에 서로 연결이 돼 있는 코에 같이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떠지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죠. 세 개의 코가. 코를 뽑아와서 뜰 때 밑에 이제 모서리 코는 이미 곡선은 이미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얘만 지금 슬쩍 저 두 명한테 갖다 붙어야 돼요. 근데 그 두 명이 손잡고 있는 곳에 나도 같이 손을 잡는다는 느낌이면 안 되고요. 한쪽의 곡선에 이제 손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떠야 돼요. 보면 두 개의 코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중심을 통과를 한꺼번에 하면 안 되고 저도 지금 보면 오른쪽에 있는 곡선에만 바늘을 넣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곡선의 세 번째 코에만 바늘을 통과를 시켜서 한길긴뜨기로 연결을 해줬어요. 이건 뜯어 보면 요령이 생겨요. 그냥 어느 쪽이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느 쪽이든 한쪽에만 이제 연결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똑같이 모서리 곡선을 만들어 주려고 빼뜨기를 하죠. 그 다음에 뒷실을 잡은 채로 한길긴뜨기를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해줘요. 그 다음에 아래 연결된 두 개의 곡선 중 보세요. 한쪽에만, 이번에는 왼쪽에만 넣었어요. 왼쪽에만 바늘을 넣었어요. 왼쪽에 서로 연결되느라고 늘어져 있죠. 살짝. 그 중에 왼쪽 코에만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해줬어요. 오른쪽에 넣든 왼쪽에 넣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육안으로 구분도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왼쪽, 오른쪽 상관이 없어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넣었어요. 그렇게 마지막 곡선의 연결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빼뜨기예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이 모자를 뜨면서 가장 귀찮은 과정이거든요. 가장 신경이 쓰이는 과정.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요. 한쪽에만 연결을 해도 이제 세 개가 딱 모인 모양이 되어요. 이제 뭘 해줘야 되죠? 뒷실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모자 모양은 이제 잘 나오고 있죠.
뒤집어서 남은 뒷실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모자 윗부분은 다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는 모자 챙 부분을 떠보도록 할게요. 챙의 1단부터 시작할게요. 도안에 보이는 위치에 곡선의 중심코에서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제가 뭔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모티브의 6단에 해당하는 코 부분에 한길 긴뜨기를 5번 해서 만들어준 곡선과 그리고 옆에는 이 한길 긴뜨기 5번을 바로 6단이 아닌 5단, 아까 만든 테두리 단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5번 해줬을 때 그 느낌을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약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으로 떠줄 거라고 한번 결정을 하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 한길 긴뜨기 해준 다음에 한번 모양을 그 무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3번째에서 빼줄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할게요. 보면 얘는 지금 한쪽은 떠 있고 한쪽은 이제 아랫부분에 조금 무늬가 옆을 약간 먹으면서 들어오는 느낌인데 저는 좀 아랫부분이 깔끔하게 보이는 게 좋아서 왼쪽 2번째로 한 것처럼 다시 떠줄 거예요. 자, 이게 제일 한 면에 제일 첫 번째 곡선의 중심코에서 빼뜨기를 한번 빼준 다음에 그 곡선의 바로 옆에 있는 골짜기에 5단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5번 해줄 거예요. 이것도 홀수로 한 이유는 앞과 똑같아요. 5번. 그 다음에 옆에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왼편에 있는 곡선과 만나게 되죠. 그 곡선의 가장 중심코, 3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골짜기에 코바늘을 넣어서 골짜기가 그 아래 5단에 있는 초록색 부분에 지금 제 영상 속에서는 초록색 단 테두리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넣어서 5개의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곡선의 3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준 다음에 자, 여기가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의 곡선을 하나 더 만들어 줄 텐데 어디에 바늘을 넣느냐? 이 지금 걸려있는 하늘색 곡선에 지금 이렇게 하면 2번째 코에 넣게 되는 셈인데 그럼 나중에 벌어져요. 첫 번째 코에 그러니까 모서리 곡선을 살짝 지나쳐서 앞쪽에 첫 번째 코에 걸어서 5번의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셋, 넷, 5번을 해준 다음에 어디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냐? 지금 이 모서리 곡선의 3번째 코, 중심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한번 해줍니다. 사슬코를 하나 만들어주고 옆에 옆 모티브의 모서리 곡선 3번째 코에 다시 빼뜨기를 해주세요. 연결이 되었죠? 약간의 공간의 여유를 두고 연결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한길 긴뜨기 5번 해줄 텐데 오른쪽에 해준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그 지금 보이는 파란색 곡선 유닛의 첫 번째 코에 바늘을 걸어서 한길 긴뜨기를 5번 해주세요. 그러면 모서리 곡선이 살짝 먹는 느낌이 들 거예요. 살짝 가려지는 느낌. 넷, 5번 해준 다음에 이 파란 곡선의 3번째 코 바로 옆에 있을 거예요. 바트게 있을 거예요. 그 코에 빼뜨기를 해서 곡선을 완성해 주세요.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계속 같은 방법으로
곡선과 곡선 사이를 또 다른 곡선으로 채워주듯이 마치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계속 이제 곡선을 채워줄 거예요. 셋, 넷, 다섯. 이렇게 그 테두리단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해주면 이 하늘색 이 곡선단이 조금씩 그 모양이 겹쳐지는데, 그게 싫으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단에 넣어서, 그러니까 6번째 단에 넣어서 곡선뜨기를 해줘도 돼요. 자, 같은 방법으로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에는 사슬뜨기를 한번 해주고 빼뜨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곡선에 첫 번째 오른쪽으로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5번 해줄 거예요. 네, 자, 이거 바늘이 빠졌네요. 네, 네, 5번째 해준 다음에 약간 바트다는 느낌이 들겠지만 바로 옆에 보이는 3번째 코에 빼뜨기. 그 다음에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마지막 한길 긴뜨기를 5번 하고 나면 처음에 시작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실을 잘라서 앞으로 뽑아서 마무리해 줍니다. 여기까지 다 뜨고 나면 아직은 모자와 그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가 이렇게 골이 깊은 게 보이죠? 이걸 이제 2단에서 좀 보충을 해줄 거예요. 2단은 아까 시작한 부위와 헷갈리지 않게 아까 시작한 부위와 같은 한 면의 첫 번째 곡선에서 시작할 거예요. 코를 빼서 한번 사슬뜨기를 한 다음에 2단과 같은 방법으로 한길 긴뜨기를 5번 해서 곡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때에도 초록색 지금으로 보이는 그 모자챙에 1단에 코를 넣어서 5개 한길 긴뜨기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아래 모티브 6단, 그러니까 하늘색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5개 한길 긴뜨기로 곡선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만들 거예요. 둘, 셋, 넷, 5개를 만들어준 다음에 옆 곡선에 3번째 코에 빼뜨기로 곡선을 마무리합니다. 이걸 지금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가 나올 때까지 3번 해주면 되겠죠. 이때에도 챙을 좀 넓게 하고 싶다든지 사이즈를 늘리고 싶으면 이 단에 있는 곡선도 6개의 한길 긴뜨기로 만들면 돼요. 모자 챙의 같은 경우에는 2단부터 늘리면 좋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곡선에 빼뜨기를 한 다음에 여기는 골이 깊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보이는 이 사슬코에 2길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2길 긴뜨기를 6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골이 깊기도 하고 다른 곡선과 곡선 사이보다 지금 약간 넓기도 좀 더 넓거든요. 2길 긴뜨기, 2길 긴뜨기는 2번 감아가지고 2번에 걸쳐서 2코씩 빼는 방법이에요. 지금 2길 긴뜨기를 5개 했어요. 조금 모자가 좁게 만들고 싶으면 5개 하셔도 돼요. 근데 그냥 정석인 모양, 제가 만든 정석인 모양으로 만들려면 2길 긴뜨기를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총 6개의 2길 긴뜨기가 나와야 돼요. 저 지금 약간 헷갈려서 한 번 더 할게요. 그리고 빼뜨기. 옆에 있는 곡선에 왼쪽에 보이는 곡선에 세 번째 빼뜨기. 그렇게 쭉 계속 반복합니다. 한 바퀴 돌 때까지. 그냥 곡선과 곡선 사이에는 한길 긴뜨기를 5번 하고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에 골이 깊은 곳은 2개의 긴뜨기를 6번 하면서 쭉 한 바퀴 돌아준 다음에 지금 거의 마지막 한 바퀴를 거의 다 돌았어요.
이제 마지막 두 길 긴뜨기 세트가 남았네요. 두 길 긴뜨기 6번. 아이고 걸렸어요. 하나, 둘. 내가 약간 코바늘을 좀 느슨하게 하는 편이다. 그러면 이 곡선 유닛을 6개로 늘리지 말고 5개로 유지해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두 개의 긴뜨기도 6번이 아닌 5개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5개에서 한 번 더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시작코를 만났죠? 시작코에 빼뜨기.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자챙의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높이가 맞춰졌죠, 많이? 이제 3단을 시작할게요. 6개의 2개 긴뜨기를 한 곳에 시작할 거예요. 그 중에 네 번째 코에서 빼뜨기를 하고 사슬뜨기를 한번 해서 시작을 할게요. 그 바로 옆에 보이는 골짜기 있죠. 이때도 아래 초록색 부분, 그러니까 1단에 넣어서 한 개 긴뜨기를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5번에 한 개 긴뜨기를 해줍니다. 사실 3단이 제일 쉬워요. 이거를 한 바퀴 쭉 반복할 거예요. 이제 2단에서 높이를 다 맞췄기 때문에 뭐 높이를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넓어지게 만들고 싶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6개의 한 개 긴뜨기를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살짝 좁게 내려오는 모자를 좋아해서 계속 5번을 반복할 거예요. 중심 5번째 코에 빼뜨기를 한 다음에 이제 골짜기에도 5개의 한 개 긴뜨기를 할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 주세요. 한 개 긴뜨기를 5번 한 다음에 왼편에 보이는 곡선의 세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을 계속 한 바퀴 반복해 주세요. 빼뜨기, 그리고 이제 6개로 만든 두 길 긴뜨기 부분이 나올 때는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줘도 되고 네 번째에 넣어줘도 돼요. 그건 자기가 그냥 임의로 정하면 돼요. 이제 마지막 한 길 긴뜨기 세트예요. 네. 그리고 시작 코에 빼뜨기. 그러면 모자챙 3단을 다 만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만든 상태로 마무리하셔도 돼요. 자, 이제 테두리를 만들어줄 차례예요. 아무 곡선 중심 코에서 빼뜨기로 한 번, 사슬코 한 번, 짧은뜨기 한 번 한 다음에 사슬뜨기 2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골짜기에 3번의 긴뜨기를 할 거예요. 3번의 긴뜨기를 한 다음에 사슬뜨기를 2번 해주세요. 지금 3번째 긴뜨기를 하고 있고요. 사슬뜨기 2번 한 다음에 곡선의 3번째 코에 짧은뜨기, 사슬뜨기 2번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에 그러니까 2단 아래, 한 단이 아니라 2단 아래, 그러니까 바로 아래 단이 아니라 2단 아래에 긴뜨기를 3번 해줄 거예요. 그리고 사슬뜨기 2번 하고 나면 또 곡선의 중심과 꼭대기에 만나게 되죠. 제일 볼록한 부분 거기에 짧은뜨기 1번, 사슬뜨기 2번, 그 다음에 긴뜨기 3번. 이때에도 초록색 그러니까 바로 아랫단에 코를 넣어서 긴뜨기가 아니라 그 한 단 아래에 넣어서 해줘야지 깔끔하게 서로 무늬가 이제 애매하게 겹쳐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한 개 긴뜨기 3번, 사슬뜨기 2번, 그 바로 옆에 곡선의 꼭대기에 만날 거예요. 거기에 짧은뜨기 1번, 사슬뜨기 2번, 지금 긴뜨기 3번 하고 있어요. 둘, 셋. 그리고 사슬뜨기 2번 하고 나면 시작코와 만나게 되어 있어요. 시작코 부분에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빼뜨기를 해주시고 실을 잘라주세요. 자, 이제 남은 건 뒷실 정리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중간에 위쪽은 다 해놔서 아래 챙
끝부분만 뒷실 정리를 해주면 돼요. 이때 테두리 실은 조금 길게 남겨서 뒷실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잘 숨겨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 실이 튀어나오기가 좋거든요. 테두리 실은. 실을 잘 숨겨준 다음에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저는 이 뒷실 자를 때가 가장 좋더라고요. 이제 깔끔하게 완성이 돼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 완성이 됐을 때 폭은 32cm 정도, 높이는 22, 23 정도, 그리고 중간의 좁은 폭은 26에서 25cm 정도 나오면 잘 완성된 것입니다.